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봤는데요. 이제는 노화의 사회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노화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주기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규범이나 기대나 사회적 지위 또는 이제 역할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죠. 그 노년기 사회적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제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굉장히 크죠. 이제 어떤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그 부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혹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역할을 얻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부모로서의 역할, 뭐 손자를 돌본다든지 이런 또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할 활동은 이제 종류와 수가 변화하는데요. 전에는 내가 뭐 회사에서 또 뭐 가정에서 친구들 중에서 내가 동창 회장도 하고 뭐 등산 회장도 하고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사회 활동이 줄다 보니까 이 종류와 수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역할과 지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행 방법이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 것은 맞고 어머니인 것은 맞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사회의 중심 부위의 주류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자녀를 내가 함부로 야단치거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로 상의하는 그런 관계로 옛날에는 내가 계속 어떤 좋은 지시, 지도, 인도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할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부부가 이제 모처럼 시간을 가지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너무 이제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이게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잖아요. 일생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데 내가 하던 일자리에서 물러난다. 이게 이제 사람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이끌어가던 경제를 이제 점점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점점 약화되다 보니 내가 병원을 가고 뭐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 이런 것들도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가 또 있죠. 내가 주로 직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퇴직자로서 집에서 또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에 하지 않던 뭐 가사를 돌본다든가 뭐 이런 일들 환경이 또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정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가 또 굉장히 그 노화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고 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정말 늙어도 닳지 않는다면 그래도 삶은 나날이 새롭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요. 우리가 그 노화가 되면 치매하고 이제 조금 더 관련성이 좀 더 많아지죠.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치매가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정말 치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과 치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 치매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하나씩 둘씩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 우리가 치매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강의에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매, 마음이 지워지는 병,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치매 노인의 심리적 혹은 행동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기억력 저하되고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 장애가 생기고요. 인격 변화가 일어나서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감이 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과 과거를 혼돈하는 일이 생기고 환청과 환각이 들리고 또 선망이라고 하죠. 의식의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 변화가 또 굉장히 심하다 보니 우울감, 불쾌감을 많이 느끼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고요. 치매 노인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행동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치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두기 위해서 이것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죠. 그리고 같이 있는 가족이 먼저 알아챌 수 있어야 하고요. 치매를 또 인정해야만 치료가 시작되고, 치매도 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위 어르신들이 길을 잃고 헤맨다. 그렇다면 이게 치매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도 치매에 걸릴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인사들 또 박사들, 그런 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요. 우울증이 나타나면 전문의에게 바로 보여야 하고요.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초기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치매 종류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운동과 즐거운 놀이, 그 치매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씻고요. 저작 활동이 이게 뇌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되면요,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치매 노인의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알아듣는 것이 힘들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마구 야단을 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편한 마음으로 돌봐야 되고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또 앉아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뇌를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정말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굉장히 그 치유하기가 좀 힘들죠. 치매 관련 사회 서비스 제도도 많이 알아두어야 하고. 자, 실제로 그럼 우리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면 막 물건을 막 던진다든지, 그리고 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먼저 이제 물건을 던지고 했을 때 왜 원인이 뭔지, 왜 그러시는지를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성의 원인이 뭔지 파악해야만 이분이 혹은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뭔가 물건을 던진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격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알게 되면은 어떤 적절한 대처 방법을 또 계획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꾸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제 어머니가 정말 점잖고 교양이 있고 이렇게 되게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치매 이후에 굉장히 욕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언제 저런 욕을 할 줄 알았지라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욕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도 야단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왜 그런 욕을 하세요라고 막 야단을 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차분하게 응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정을 줘야 하니까 막 야단을 치면 환자도 흥분하겠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켜야 하고, 어떤 논쟁 자체는 이제 금물인 거죠. 논쟁이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계속 뭐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논쟁을 피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노래, 음악,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으로 기분은 전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골치 아프죠. 배회를 많이 하세요. 자꾸 집을 나가시죠. 자, 이럴 때는 외출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감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신발, 뭐 열쇠 이런 거 있으면 자꾸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방법으로서 또 현관문을 이제 실내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방처럼 이렇게 보이고, 문이 보이면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익숙한 물건들을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하면, 익숙한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안정감도 있고 이게 집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막 자꾸 낯설어지니까 밖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감추는 대처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밖에서 집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밖에서 못 들어오시는 경우, 이럴 때는 가족들이 이제 실종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실종을 예방하고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네, 배회 감지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배회 감지기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지, 네, 어떤 뭐 경찰청에 이제 지문 사전 등록제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배회 감지기가 이렇게 생겼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 있어서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의 이제 보호자를 떠나갔을 때 실시간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줘서 실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기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설 행동 정말 난처한 상황이죠. 근데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이제 자꾸 대소변 실수를 하신다. 이럴 때 놀라서 이제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가족들은 사실 야단치거나 소리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사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소리치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저분이 나한테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그 상황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단치고 소리치는 것이 이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자가 주로 배변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이 되면 환자에게 이제 배변 의사를 확인하고 미리 화장실을 가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상황을 살펴보면, 치매 할머니가 대변을 자꾸 손으로 만져요. 굉장히 깜짝 놀라니까 이때도 소리 지르기가 좋고 굉장히 막 야단을 치기가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떤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사실 막 이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하면 환자 스스로도 이렇게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수치심을 안겨주는 그런 그 야단치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자에게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배변의 낌새 보이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뒤처리해 주시고, 자존심에 이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손자를 할아버지로 오해하는 경우 굉장히 난처하죠. 이럴 때도 이제 야단하고 지적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도 오히려 환자가 혼란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말을 탁 자르거나 부인하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설명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네, 이때도 이제 막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면 자꾸 혼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과 감정을 오히려 받아주고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리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